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하늘을 다양하게 그려보면서 하늘이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하늘을 얼마나 올려다보세요? 나는 왜 하늘 보는 게 좋을까? 궁금증이 들었어요. 저는 종종 길을 가다가 지하철 입구를 나오다가 퇴근하고 나와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곤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제 핸드폰 사진 속엔 하늘 사진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루 종일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은 제가 유일하게 멈추고 스스로 휴식하는 시간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심코 위를 바라보다 보면 많은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도 하니깐요. 사람들이 하늘을 보는 이유는 자기가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동경심도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힘이 들면 하늘을 본다고 해요. 하늘 속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파스텔 톤의 색감도 있고 복잡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날려줄 예쁜 구름들도 있고 또 소중한 내 사람들, 먼저 하늘로 간 가족, 친구들도 있으니깐요. 요즘은 예쁜 하늘을 보기가 힘들어진 만큼 가끔 맑게 갠 하늘이 보이면 제각기 핸드폰 셔터를 누르고 그 순간에 담으려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맑은 하늘의 소중함도 알게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 그림 같은 하늘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럴 여유도 없을 만큼 우리 일상이 바쁘기도 하고요. 얼핏 봤을 땐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은 구름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누구와 잠시 대화를 하다가 다시 하늘을 보면 모양이 달라져 있는 것처럼요. 저는 이게 저희의 삶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저만치 가 있기도 하고요. 구름이 또 다른 구름을 만나 새로운 모양이 생성되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형상을 접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죠. 그런 모습들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먼발치에서 봤을 때 결국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맞지 않나 싶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저희의 모습들이 먼발치에서 응시되는 구름이라고 생각해보니 우리는 묵묵히 제 갈 길을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들을 생각해 봤어요. 사랑에 실패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시험을 망쳤을 때, 좌절하는 순간에 보통 고개를 떨구죠. 하지만 하늘을 보는 순간들은 어떤가 생각해보니 기쁨에 차오를 때, 사랑에 성공했을 때, 무언가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늘을 보곤 하죠.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간절함이 이루어지길 바랄 때 희망을 갖고 보는 거죠. 물론 때로는 흐르는 눈물을 참기 위해서 하늘을 보는 순간도 있지만요. 마치 눕히면 눈을 감고 세우면 눈을 뜨는 인형 같아요. 우리도 기분이 좋을 때 고개를 들고 우울할 때 머리를 숙이는 것이. 맑은 날, 흐린 날, 매일 변하는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고개를 들고 숙이는 것은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반대로 점점 삶의 여유를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잠시나마 하늘을 보면서 내 자신이 쉬어갈 수 있게 해줘 보세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한강을 지날 때 창밖을 바라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핸드폰을 보다, 책을 보다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시선이 창밖을 향하죠. 더 넓은 공간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탁 트인 공간을 응시하는 그 1분 남짓한 시간에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얻는 거죠. 누구는 지하철을 타고, 누구는 버스를 타고, 누구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우리는 제각기 다른 공간에서 밖을 바라보지만 모두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렇듯 자연은 우리에게 나이, 학력, 재력,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여유를 제공하는 자연을 우리는 더 감사히 여기고 더 많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느끼는 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남기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뇌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분석하고 신체에 신호를 보내는데, 이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눈을 통해서 얻는 시각 정보가 가장 많다고 하죠. 하루에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너무나 많잖아요. 때로는 이런 정보들이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종종 심플하게 생각하고 싶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인지 탁 트인 하늘을 보면서 생각의 자유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잠시 생각하기 위해서 멍하니 다른 곳을 쳐다본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보내는 하루 중에 자유롭게 느껴지는 순간은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얼마나 클까요? 가늠할 수 있는 범위일까요? 공간의 크기와 심리적 자유로움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흥행한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지하에 살고 있는 인물은 좁디 좁은 공간에 갇혀서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 있죠. 하늘은커녕 시원한 공기 한 번 못 마셔요. 자연과의 교류를 통제하면 사람은 피폐해지기 나름이잖아요. 광합성이다 뭐다 그런 걸 다 떠나서 한 공간에 갇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점점 그 안에 갇혀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감옥에서도 가장 가혹한 벌이 독방인 걸 생각해봐도 그렇죠. 사람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과 충분한 소통을 하며 지내야 된다 생각해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답답하게 지내는 사람보다 공간이 넓은 시골의 주택에 사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되고 자유롭죠. 일상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공간의 넓이만큼 자유로움을 느낄 거고, 그것이 또 행복의 척도가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공간은 얼마나 넓었나요? 잠깐이라도 하늘을 보면서 나만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면 한 번씩 숨을 고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슬플 때든 기쁠 때든 낮이든 밤이든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방 안의 창틈으로, 누군가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누군가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하늘을 보죠. 바라보는 우리는 제각기 다른 곳이지만 하늘은 늘 같은 곳에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하늘,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껏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